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선 조정으로 너무 쫄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주식시장을 한 4시경부터 봤는데 크게 하락을 한 후에 막판 살짝 돌리고 여전히 아주 안타깝게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미국이 조정이 나왔죠. 한국도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이틀 선 조정이면 어느 정도 조정은 단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냐. 오히려 오늘 반등의 기운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또 희망을 가지고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핵심은 미국이 이제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제조업 지수 같은 그러한 경기 침체와 관련된 그러한 지표들이 침체와 하락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 예상을 다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미국의 긴축 강도가 지속될 가능성, 오랫동안 터미널 레이트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바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렇게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보다는 오히려 높은 고금리가 오랫동안 머무를 가능성, 이게 가장 최악의 케이스인데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각이 12월 50bp가 아니라 내년 2월에 50bp, 25bp가 아니라 50bp로 시각이 이동하는 그런 확장되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연말 되니까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들이 이러한 그 닥터 둠들의 그러한 시각이 시장을 지배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돌려 세울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현재 이 브레이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브레이크는 이제 곧 나타날 CPI의 하락 수준, 그렇죠?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서의 연준 피봇에 대한 언급,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저는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1월초에 있는 미국 CES에서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겨우 시장의 약세를 돌려 세울 브레이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은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기존에 먹었던 것들을 막 토해내고 바닥에 있는 것들을 줍줍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약간 교란하면서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익을 실현하니까 개인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이익을 실현하니까 우리 개인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다시 좀 그거라도 남아있는 것도 지켜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따라서 추격 매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익 실현 물량 출회가 오늘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세금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국내 주식시장에 그동안 쭉 올라와서 단기 상승했던 조정분들을 거의 다 토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각은 여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 트렌드이다. 1분기 이후부터 줄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는 아직까지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1.07% 하락, 나스닥은 2.05, S&P는 1.44, 바로 우하향하는 그런 미끄럼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항생이나 상해나 일본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항생은 마이너스로 했는데 유럽은 더 마이너스로 조정을 받았고 한국이 유독 이틀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 정도면은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돌려 세울 가능성도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해보네요.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가 하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로 돼서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간 이후에 바로 내려오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 생각보다도 터미널 레이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짓누른 거죠. IMF 수석 부총재가 경제 불확실성에 중앙은행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경제 불확실성에서 중앙은행들이 그 나라의 경제를 컨트롤할, 특히 금융과 통화정책을 컨트롤할 그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피봇으로 갔다가 다음에 긴축으로 갔다가 이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JP모간 CEO가 물가가 미국 자산을 침식 중이다. 내년 침체가 불가피하다. 네, 제이몬 다이아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 CEO도 할 말이 했는데 전부 다 내년에 경기는 침체는 올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닥터 둠 같은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또 전통적인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막대한 부채가 경제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이 양반 말은 하나만 한 소리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핵심 뉴스 중 하나가 바이든이 TSMC 애리조나 공장을 방문했다는 거죠. TSMC가 투자를 증액할 예정이다. 애리조나에 TSMC 1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5나노급 2024년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갈 건데 5나노급에서 4나노급으로 살짝 더 어드밴스된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투자 금액도 120억 달러에서 미국에 400억 달러를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2 공장은 애리조나 2026년부터 가동이 되는데 3나노급의 최첨단 공정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면 미국에서 월 한 60만 개의 캐파로 생산을 할 것 같은데 전체 TSMC의 생산량이 4%밖에 안 되죠. 모든 것들이 지금 대만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추가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 스프레드 하락폭이 80bp까지 상승하면서 41년 내 최대이다. 금리 역전폭이 시작된 이후에 6개월 후에 침체가 온다는데 그 6개월의 마지막이 12월에 와 있는 거죠. 내년부터는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 역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WTO가 방역 완화로 감소한 무역 규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글로벌 항공업 내년 47억 달러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항공업은 여전히 호황의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운수와 물자와 사람을 나누는.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항공 관련주 종목들은 좀 더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50bp 금리 2번 인상과 또 오랫동안 금리가 머무를 것이다. 이 이야기로 달러 지수가 강세로 돌아섰죠. 105.5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금리 한번 봅시다. 미국 2년짜리는 3.4bp가 빠졌네요. 10년짜리는 6.8bp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2년짜리가 4.36, 10년짜리가 3.53, 이제 거의 80bp, 7bp 정도인데 거의 80bp 가까운 일드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글로벌 분석가들의 그 걱정을 남기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인 거죠. 이게 뭔가 누적되고 이 모습이 내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WT 한번 봅시다. 1.99%는 하락하면 76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 50bp를 추가로 올린다. 그럼 달러 강세,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이 WTI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나.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을 했다. WTI는 지금 5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죠. 미국의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 2.52 하락해서 142달러, 테슬라 179달러 마이너스 1.37, 엔비디아 마이너스 3.77. 결국 반도체 성장주들이 충격을 많이 받네요. 엔비디아 15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2.43%, 미국에서 저렇게 행사를 하고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주가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35%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6.44. 어제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시장에서 핫했죠. 독점 규제법,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등의 모든 악재가 메타 플랫폼스에 나오면서 주가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내용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악재들이 일단은 메타 플랫폼스를 덮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유로 메타 플랫폼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1.68, 어제 크게 하락한 후에 오늘도 하락하는
그러한 약세가 더블록스에 이어지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0.27% 상승하며 16,987달러.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년 전망이 확실하게 두 가지로 갈리죠. 하나는 올라갈 것이다. 하나는 지금에서 16,000달러, 17,000달러의 반토막이 날 것이다. 5,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한 데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케이스는 박스권의 가치죠. 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첨예하게 부닥칠 때는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간단하게 금요일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급격히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하락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은 단기 조정 장세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한국 시장은 연이틀 조정이 나타난 관계로 오늘 비록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끝이 났지만 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보여 성급한 매도는 금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하고 하는 것은 이런 하락 분위기를 돌려 세울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죠.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고 시장에 먹혀 들어갈 것이냐. 첫 번째 브레이크는 곧 발표될 CPI 하락 수준이죠. 7.7, 777을 나타냈는데 7.5 이하로 하락을 해준다면 나름대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FOMC가 이 브레이크를 보고 CPI 수준을 보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피봇에 대한 언급, 그렇죠? 이 언급이 과연 나타날 것인지 이 두 개의 브레이크.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이미 이 두 개의 브레이크가 낡고 가볍고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글로벌 시장은 새로운 시장을 먹여 살릴 새로운 그 무엇, 섹터라든지 또 우리 또 선인 레인메이커가 나타나서 앨런 머스크가 10년 전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을 바꿀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 레인메이커가 나타날 그 판이 일단 미국 1월 초에 열릴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릴 CES 박람회인데 여기서 뭔가 뭐 XR, VR을 하든지 로봇을 하든지 뭔가 새로 먹을 것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고 사람들의 뇌리에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지금 시장은 레인메이커, 시장을 돌려 세울 그러한 브레이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시장에 투영된 다양한 긍정적 요인이 이제 다 희석이 되고 반대로 죽어가던 불시 CPI가 다시 살아나며 시장을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야금야금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딛고가 디귿받침이죠. 최근 시장의 화두인 중국발 제로코로나 완화 정책 수혜주는 어제부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걱정을 키우고 있으나 제 생각은 다시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변화를 하기 시작했죠. 2차전지를 갖다 팔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 수혜주, 그 다음에 소비주 이런 쪽으로 시장을 줍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개인 주린이들이 많이 들고 있는 2차전지가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리튬 수혜주 같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이익 실현으로 계속적으로 두들겨 맞을 확률이 있어서 빨리 팔고 좀 줄여야 될 상황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늘 정도 되면 2차전지도 매도와 그 다음에 어제 일시적으로 나왔던 중국 제로 코로나 수혜주들도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을 끝내고 오늘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새롭게 사고 싶은 섹터나 종목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 유통 관련 주와 일부 납포가대주, 면세점주 등이 반등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어제 굿뉴스 이슈는 배드뉴스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굿뉴스는 굿뉴스가 되더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꼭 기억하시길. 굿뉴스 이스 배드뉴스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다.
굿뉴스 이스 굿뉴스가 되는 게 자본시장의 특성이다. 아니 경기가 소비가 침체하지 않고 강하게 버티는데 이 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모든 게 어그러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미 나왔던 흘러간 노래라는 거죠. 네. 굿뉴스는 굿뉴스일 것이라는 강한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이 험난한 연말 양세에서 흔들리지 않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강하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즐겁지 않지만 시장 반등 능력을 믿고 견디는 멋진 수요일을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타이밍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